밤 9시 반, 톰과 시드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라는 말을 듣고 방으로 갔다. 기도를 마친 후 시드는 곧 잠들었지만 톰은 잠들지 못한 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가 느끼기엔 새벽이 다가오는 듯 했지만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졌다. 신정치아렁이 곤두선 상태로 뒤척이고 싶었지만 시드를 깨울까봐 가만히 누워 어둠 속을 응시했다. 주변은 음울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 속에서 자꾸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점차 또렷해졌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래된 들보가 수수께끼처럼 삐걱거렸고 계단이 희미하게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마치 영혼들이 돌아다니는 듯했다. 이윽고 이모, 폴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억눌린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뚜라미의 귀찮은 울음소리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는 침대머리 쪽 벽에서 나는 불길한 죽음 시계의 소리가 톰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졌다. 이어 멀리서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들려왔고 더 멀리서 희미하게 응답하는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톰은 극도로 괴로웠다. 마침내 그는 시간이 멈췄고 영원히 시작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결국 저도 모르게 졸기 시작했다. 시계가 11시를 알렸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러다 어렴풋한 꿈속에서 비참하고 우울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이웃의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를 깨웠다. 누군가가 이 악마 같은 놈아 저리 가 라고 외친 뒤 이모의 장작 창고 뒤편으로 빈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에 톰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옷을 입고 창밖으로 나와 네 발로 엘자 지붕을 기어가고 있었다. 그는 두어 번 조심스럽게 고양이 소리를 내며 나아갔다. 그리곤 장작 창고 지붕으로 뛰어내린 뒤 땅으로 착지했다. 허클베리 핀이 그곳에서 죽은 고양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들은 그 자리를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0분쯤 후 그들은 공동묘지에 키 큰 풀밭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서부식 묘지였다. 마을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고 삐뚤어진 나무 울타리가 묘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울타리는 곳곳에서 안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바깥쪽으로 넘어가 있었지만 똑바로 서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었다. 묘지 전체에 풀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래된 묘는 모두 움푹 꺼져 있었다. 묘지에는 묘비가 하나도 없었고 둥근 꼭대기를 가진 벌레 먹은 나무 판자들이 비틀거리며 묘 위에 기대 있었다. 고인의 추억에 라고 한때 적혀 있었을 그 판자들은 이제는 글자가 거의 읽히지 않을 정도로 낡았고 심지어 불빛이 있다 해도 알아볼 수 없었다. 희미한 바람이 나무 사이로 신음처럼 울려 퍼지자 톰은 그것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자신들이 방해받는 것을 불평하는 소리가 아닐까 두려워했다. 두 소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하더라도 숨죽이며 소공어렸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그들의 마음을 억눌렀다. 그들은 새로 파인 무덤 더미를 찾아냈고 무덤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무리지어 자라고 있는 커다란 느릅나무,
세 그루의 보호 아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깼다. 톰의 생각은 점점 짓눌려 갔다. 그는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해야 했다. 그래서 속삭이며 말했다. 허키, 여기 있는 거 죽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허클베리가 속삭이며 대답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 엄숙한 것 같아. 안 그래? 그렇겠지. 두 소녀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며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톰이 다시 속삭였다. 허키, 너 생각엔 호스 윌리엄스가 우리가 말하는 거 들을까? 당연히 듣겠지. 적어도 그의 영혼은 들을 거야. 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윌리엄스 씨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난 나쁜 뜻은 없었어. 다들 그를 호스라고 부르잖아. 죽은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땐 정말 조심해야 돼, 톰. 이 말은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고 대화는 다시 끊겼다. 잠시 후 톰은 허클베리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조용해봐. 뭔데? 쉿. 또 들려. 너 못 들었어? 저기 이제 들리잖아. 맙소사, 톰. 그들이 오고 있어. 정말 오고 있어.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우리를 볼까? 아, 톰. 걔네는 고양이처럼 어둠에서도 볼 수 있어. 여기 오지 말 걸 그랬어. 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우리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아마 우릴 못 알아챌 거야. 해볼게, 톰. 근데 정말 온몸이 떨려. 들어봐. 소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거의 숨도 쉬지 않았다. 멀리 묘지 끝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봐. 저기 봐. 저게 뭐야? 저건 악마의 불이야. 아, 톰. 이거 정말 끔찍해.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오래된 양철 랜턴을 흔들고 있었고 그 빛이 바닥에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빛의 얼룩을 만들었다. 그러다 허클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진짜 악마야. 3명이나 돼. 맙소사, 톰. 우린 끝장이야. 너 기도할 줄 알아? 해볼게. 근데 무서워하지 마. 걔네 우릴 해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잠들려고 하니. 조용. 뭔데, 허크? 사람들이야. 적어도 한 명은 머프 포터의 목소리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짜야? 내가 알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머프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야. 평소처럼 술에 취했겠지. 저 빌어먹을 노인네.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이제 저기 막혔네. 못 찾나 봐. 다시 오네. 이제는 제대로 찾았나 봐. 아니네. 또 제대로 못 찾았네. 어? 이번엔 맞아. 나 또 다른 목소리 알아. 인디언 조야. 맞아. 그 살인자 혼혈. 차라리 악마였으면 좋겠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세 남자가 무덤에 도착해 소년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여기 있다. 세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랜턴을 들어 젊은 의사 로빈슨의 얼굴을 드러냈다. 머프 포터와 인디언 존은 손수레의 밧줄과 삽 2개를 싣고 있었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의사는 랜턴을 무덤 머리맡에 두고 느릅나무 중 하나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는 소년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서둘러, 친구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달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투덜거리며 대답하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동안 들리는 소리는 흙과 자갈을 파헤치는 삽 소리뿐이었다. 그것은 매우 단조로웠다. 마침내 삽이관에 닿는 둔탁한 나무 소리가 들렸고
몇 분 후 그들은 관을 땅 위로 끌어냈다. 삽으로 뚜껑을 열고 시신을 꺼내 땅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구름 뒤에서 달이 나오며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다. 손수레가 준비되었고 시신을 담요로 덮어 밧줄로 단단히 고정했다. 머프는 큰 스프링 나이프를 꺼내 밧줄의 끝부분을 잘라내고 말했다. 자, 이제 준비됐어. 돈 더 내. 안 그러면 이거 여기 놔두고 갈 거야. 그거야말로 정답이지. 인디언 조가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의사가 말했다. 돈은 미리 요구했고 난 이미 다 지불했어. 그래, 그리고 너는 그 이상을 했지. 인디언 조가 말했다. 그는 이제 일어서 있는 의사에게 다가갔다. 5년 전, 네 아버지 집 주방에서 음식을 구걸하려고 왔는데 넌 내가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라고 하며 쫓아냈지. 내가 100년이 걸리더라도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네 아버지는 나를 불황자 혐의로 감옥에 가뒀어. 내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안에 흐르는 인디언 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잡았어. 결판 내야지. 이제 그는 주먹을 들어 의사의 얼굴을 위협하고 있었다. 의사는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조를 땅에 쓰러뜨렸다. 머프는 자신의 나이프를 떨어뜨리고 외쳤다. 이봐, 내 친구를 때리지 마.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의사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풀밭을 짓밟고 땅을 파헤치며 싸웠다. 인디언 조는 발딱 일어나 눈에 불꽃이 이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차 머프의 나이프를 집어들고 고양이처럼 몸을 낮추고 상대를 에워싸며 기회를 노렸다. 그러다 의사가 갑자기 몸을 뿌리치고 무덤의 헤드보드를 잡아 머프를 땅에 쓰러뜨렸고 같은 순간 혼혈인 조는 기회를 잡아 나이프를 의사의 가슴에 깊숙이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피가 머프에게 쏟아졌다. 동시에 구름이 끔찍한 광경을 가려버렸고 두려움에 질린 소년들은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잠시 후 달이 다시 나왔을 때 인디언 조는 두 시신 위에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 마지막 숨을 쉬고 멈췄다. 인디언 조는 중얼거렸다. 이걸로 끝났다. 빌어먹을 놈. 그는 시신을 약탈한 후 머프의 오른손에 그 치명적인 나이프를 쥐어주고 해체된 관 위에 앉았다. 몇 분이 지났을 때 머프는 움직이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나이프를 움켜쥐고는 떨며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는 몸을 일으켜 시신을 밀쳐내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조와 마주쳤다. 맙소사, 이게 뭐야, 조? 왜 그랬어? 난 안 했어. 이봐, 그런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어. 머프는 떨며 창백해졌다. 난 취기가 다 깬 줄 알았어. 오늘 밤 술 마실 일이 아니었는데. 머리가 엉망이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제발, 조, 솔직히 말해봐. 친구, 내가 한 거야? 조, 난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어. 맹세코 정말이야, 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조, 젊고 유망한 사람이 저렇게 됐어. 정말 끔찍하잖아. 너희 둘이 몸싸움을 벌였고, 그가 헤드보드로 한 방을 먹였고, 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 그리고 칼을 잡아 그를 찔렀어. 바로 그 순간 또 한 번 쳤고, 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어.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 만약 내가 알았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다 술 때문이고 흥분 때문이었어. 아마도 나 평생 무기를 써본 적이 없어. 조, 싸운 적은 있어도 무기는 안 썼어. 다들 그렇게 말할 거야. 조, 말하지 말아줘. 말 안 하겠다고 해줘. 조, 제발. 좋은 친구잖아. 난 항상 너 좋아했어. 조, 그리고 너를 위해 싸워줬잖아. 기억 안 나? 너 절대 말하지 않을 거지?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은 무심한 살인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을 보았다. 그래. 너는 항상 나한테 공정하고 솔직했어. 머프 포터. 그래서 난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야. 오, 조. 너 천사야. 내가 살아있는 한 널 축복할 거야. 자, 이제 그만 울어. 지금은 이런 걸 할 때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 그리고 난 이쪽으로 갈게. 빨리 움직이고 흔적을 남기지 마. 머프포터는 천천히 빠른 걸음으로 출발하더니 이내 달리기 시작했다. 인디언 존은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가 얻어맞은 충격에 술에 취해 얼떨떨한 상태라면 칼 생각은 하지도 못하겠지. 설령 생각이 난다 해도 이런 곳에 혼자 돌아오기는 무서워서 못할 거야. 겁쟁이 같으니. 이 3분 후에는 살해된 사람, 담요로 덮인 시신, 뚜껑 없는 관, 열린 무덤은 달빛 외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고요함이 다시 완전히 자리 잡았다.